난지 2달 된 영옥이를 등에 업고 그 더운 날 파라솔도 못 받고 행렬을 따라가며 태극기를 흔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어찌나 크게 오래 불렀던지 목이 듬뿍 쉬어 돌아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다. 영옥이는 돌을 맞았고 해방돌맞이도 거의 되어 왔다. 해방 전 4, 5년간 살림살이가 하도 공궁해서 맏아들 태웅이의 돌잔치도 못해주고 지난 것이 여간 섭섭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해방이 된 만큼 딸을 망정 영옥이의 돌잔치는 꼭 해주어야겠다고 벼르고 별렀었다. 그러나 돌떡은커녕 흰밥 한술조차 못 끓이고 애호박죽에 밀범벅을 조금 넣어 먹이고 말았더니 고세 망할려니 자기 돌놀이 안 해주었다고 화풀이를 하는 셈인지 기침을 콜롱콜롱 짖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당나귀 소리를 하며 콧물 눈물 흘리면서 웩웩 개우기를 내리 한 30분씩 하는 것이었다. 100일 해로 들어선 기침을 할 때 금방 죽는 것 같기도 하니 어미 된 마음에 애처롭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이었다. 아무리 병술련이라고 하지만 집집마다 병도 참 많이 달아났다 맞지만 예방이 다 무슨 소용인고 이 동리에는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모두들 맥주병이나 사이다병을 대문 문설주 위에 거꾸로 매달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따라 유난히도 집집마다 병타령이다. 남의 집 일로 보더라도 애아버지가 감기로 쿨렁거리며 누웠다 일어났다 하더니 봄에는 내가 전몸살이 났다. 나로서도 견디기 힘든 고생이었지만 젖먹이 영옥이가 고생을 더했다. 여름 내 태웅이의 몸에 부스럼이 나서 진물이 밤낮 질질 흐르고 고생하다가 정릉 계곡 약물에 며칠간 목욕을 하고야 저기 차도를 봤는데 지금 영옥이가 100일에 걸렸으니 우리 집에는 병고가 하루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꿀에다 수세미 오이를 짓누겨 재워서 먹이면 100일에가 완치된다고 말하는 구렛나룻 영감님의 장담을 꼭 믿고 백방으로 구해다가 먹여보았더니 맛이 이상한지 먹지도 않고 억지로 먹이면 콜콜 토해내버릴 뿐 병차도는 조금도 없으니 이를 어찌할지. 밤이 되면 기침이 더해져서 흑흑 당나귀 소리를 하면서 몸을 베베 틀며 금시 숨이 넘어갈 듯이 굴러대니 내 오만간장 다 녹아날 수밖에. 할 수 없어서 영옥이를 업고 소아과 병원으로 가서 진찰해봤더니 조사 한 대 놔주고 알약 몇 알 주고는 일금 70원야를 대금을 내라고 강요했다. 하기야 지금 돈 70원이 해방전 70전 꼴밖에 더 안 되는 돈인 만큼 병원에서 너무 많이 받는다고 탓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같은 월급쟁이로서야 어디 지탱해 나갈 수 있어야 말이지. 돈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물건값은 작년보다 100배나 더 올랐는데 그만큼 쫓아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쌀 소두 한 마리 500원을 하니 말이다. 우리 용옥이 아버지의 월급이 쌀 2말 값밖에 더 안 되는걸. 작년 해방 초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자가 터져 나왔는지 물자가 참 풍부했더랬는데 그때 물건을 좀 사두었던들 지금쯤은 그러나 그땐들 우리에게야 어디 물건 사둘 돈에 여유가 있었어야 말이지. 맞은 거리 일본인 소유 양옥집을 접수해 가지고 사는 박 선생은 그때 물건 많이 사서 쌓아두었다가 지금 큰 수가 났다고들 하지만 하기야 우리 태웅이 아버지가 주변도 없고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 통에도 돈 한 푼 못 잡고 철철 욕골이 되었지. 봉순이 아범 좀 봐. 월급쟁이 집어치우고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더니 지금에는 아주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던데 어디 그뿐인가? 떼기 영어 마디나마 주절될 줄 아는 자들은 모두 다 MP 통역이라나 뭐라나 하는 것을 해서 막 수가 난다는데 골새님인 우리 애아버지는
영어는 남들보다 잘하는 축이면서도 미국 농가는 맞서기도 싫다고 하니 참 괴상한 성미야. 그 흔한 일본집 한 채 접수 못하고 남들은 영어라고는 ABC도 모르면서 통역을 끼고 일본집은 물론 공장들까지 마구 접수하는데 그래도 그이는 간혹 남의 술을 얻어 자시고 다니지. 그날 밤만 해도 밤늦게야 돌아오셔서 문 안에 들어설 때부터 온통 술래를 풍풍 발산하면서 기분은 대단히 불쾌하신 표정이었다. 여보, 내가 오늘 실컷 마셨소, 술을. 실컷, 참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실컷 먹었소. 허나, 이 술 맛이 써. 왜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겠소. 아, 당신 저녁 무얼 좀 끓여 먹었수? 호박죽? 그렇겠지. 호박도 두고 호박잎을 더 많이 두고 밀가루 풀어 푹 꽈서. 어허, 맛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별미가 어디 또 있겠소. 허허. 여보, 태웅이 엄마 용서해 주오. 참 미안하오. 나 혼자만 맛있는 거 처먹고 다니니 내가 아까 무엇을 먹었노 하면 닭찜, 소갈비, 생선튀김, 육포, 잣, 식혜, 또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여보, 아스파라거스 먹어본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 그게 아마 10년도 더 됐지. 또 그리고 하얀 쌀밥도 목구멍에 찰찰 감기는 흰밥을 2공기 아니 3공기 마구 먹어줬지. 당신 생일 쇠꾸려. 난생 처음 호화스런 생일놀이. 그런데 요새도 그렇게 맘대로 별걸 다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꼭 꿈얘기 같은데. 하하 허허 우리 태웅어미 바보. 요새 미군정 관리들 바로 내 동기동창도 한몫 끼었는데 이런 말하는 건 좀 과언일지 모르나 하여튼 요새 관리들은 외정 때 비해서 하나도 나을 것이 없고 도리어 더하단 말이오. 무슨 일이고 간에 얻어먹고 뇌물 받고야만 봐준단 말이야. 이전 외정시대에는 관리들이 얻어처먹긴 해도 먹은 만큼 상당의 일은 해주었고 천하게 굴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이 미군정은 개차반이야. 여보, 내 말 좀 명심해 들어요. 건국을 위해 노력한답시고 그 동창생 덕분에 나도 한턱 잘 얻어먹었어. 그런데 이것 봐요. 하루 저녁 요리값 간조가 얼마나 났을 듯하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짐작이라도 해보란 말이오. 하도 엄청나니 말이야. 몰라요, 난 그런 거. 여보, 놀라서 기절하지 않도록 마음 잔뜩 단단히 먹고 들으시오. 응? 간조가 말이오. 하루 저녁 요리 먹은 간조가 말이오. 놀라지 말지어다. 자그마치 1금 2만원이라 2만원. 가짓뿌리. 아니야, 참말이야. 그렇지, 거짓말 같은 참말이 지금 우리 반도 안에 어디든지 가득 차 있어. 내 말 좀 들어보. 그 기생년들 말이오. 기생들이 간조에 낀 화대 외에 또 따로 팁을 달라는 거야. 그래, 한 년 앞에 1,000원씩이나 더 얹어주었는데 년들이 적다고 막 지랄 발광해서 500원씩 더 주고야 말았구만. 그러니 지금 세상엔 기생돈벌이가 제일이겠습디다. 하루 저녁 연회비가 우리 가족 생활비 1년치하고도 더 되니 우리 1년 생활비를 그자들은 한 끼에 다 먹어버린단 말이야. 이놈의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 판인지. 오래간만에 자유를 찾은 이 나라가 이 꼴로 나가다가는 여보 마누라 여보 부르는데 왜 대답도 안 해. 왜 그래요? 마누라가 날 보고 늘 골새님이라고 주변이 없다고 쫑알대 왔지. 기억하우? 그때마다 난 큰소리를 탕탕 치곤 했었지. 사람은 돈보다는 절개가 더 중하다고. 허나 지금 우리나라는 생지옥이야 지옥. 질서도 없고 절조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저 아무 짓을 해서라도 돈만 모으면 제일 잘난 사람이거든. 몰입해라고? 그럼 어때? 잡혀간다고? 잡혀가면 어때? 검사국에서야 어쨌든 재판소에서는 의뢰 뻐저시 무죄 판결로 석방돼 나오는데 이게 소위 민주주의라는 거거든. 나도 내일부터 몰입에 뒷공문이나 따라다닐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한다고 누가 나에게 상 줄까? 그래도 양심 문제지요.
양심 문제라고? 허허, 내가 늘 외던 소리를 앵무새처럼 피우는구려. 그러나 당신 말이 옳소. 날 비웃지 마루. 역시 양심 문제야. 양심을 지키면서 굶어도 좋지. 그렇지 마누라. 만나는 사람마다 영욱이는 영양 부족이므로 영양분을 많이 먹여야 된다고 권한다. 그러나 잘 먹일 것이라고는 내 젖밖에 없는데 젖이 잘나지 않고 유방이 말라만 가니 어찌하란 말인고. 의사는 의사대로 병원에 매일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70원씩 갖다 바칠 돈이 어디서 생기나. 화수분이라는 것은 동하고. 의사는 그럼 부청으로 가면 소접 배급을 탈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곧 아기를 업고 부청을 향해 떠났다. 교통지옥이라는 말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차 한번 얻어 타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다. 내리쪼이는 폭양 아래 줄지어 서서 1시간도 더 기다려 초 만원 된 전차 9대를 그냥 내보내고 나서야 겨우 내가 탈 수 있는 차례에 이르렀다. 전차 입구 계단에 한 발을 올려놓을 때 전차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새치기 하는 황소 같은 사나이 하나가 날 밀어내치는 통에 고무신 한 짝은 공중으로 날고 발목은 삐고 애기는 악쓰며 울고 내 엉덩이는 땅에 방아를 쪘다. 때마침 전차 안내라는 완장을 단 사람이 얼른 부축해 주어서 나는 겨우 일어나고 순사가 집어다 주는 고무신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이 꼴하고도 무슨 창피스런 생각이 났는지 얼굴이 타는 감각을 느꼈다. 그놈의 고무신짝. 고무신 한 켤레에 100원일세 하는 바람에 새로 사신을 엄두를 못 내고 차일피일 끌었었다. 아무래도 한 켤레 사지 않을 수 없어서 돈을 간신히 마련했더니 무슨 소린지 열흘 후에는 모든 물건의 공정가격이 도로 실시되어 값싸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풍설에 그만 속았던 것이었다. 지나간 정월 초하룻날부터 실시된다고 하던 쌀 공정가격 연극에 한번 단단히 속았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번에야 설마 했던 그 설마가 골탕을 먹인 것이다. 그래도 이번에야 설마 하고 기다렸더니 막상 공정가격 판매가 실시된다는 날 아침 일찍 돈을 말아쥐고 선참으로 신발가게로 달려갔더니 이런 변이 있나. 바로 어제까지도 상점 널빤지에 매이게 나열되어 있었던 고무신짝들이 하룻밤 사이에 한 켤레도 남지 않고 다 자취를 감추고 남학신만이 대신 쫙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닌가. 근처 사람들의 쑥덕 공론을 들으면 가게 뒷문으로 가서 돈 100원 주면 고무신 한 켤레 곧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가게 주인의 행사가 괘씸하다는 감정도 복받치고 돈도 옹색한 김이라 그날 사지 않고 할 수 없이 구멍 뚫리고 찢어진 고무신을 이때까지 그냥 걸치고 다녔는데 하필 그것이 벗겨져 순사가 집어다 주다니. 아, 쓰기에도 창피하니 그만두자. 가난이 창피인가? 성현들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 했지만 오늘날 이 서울 풍경을 보면 가난은 확실히 창피요. 또 가난한 살림일수록 어림뻥한 풍설에 더 잘 속아 넘어가는 바보다. 내 등 뒤에서 악을 쓰며 오는 아기를 앞으로 돌려 자세히 살펴보니 어떻게 된 셈인지 아기의 귀밑이 조금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도 우유 타러 가는 길은 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전차에는 무난히 올라탔다. 부청 상담소에서는 모두가 다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관청에서 일본말을 못하면 상대해 주지도 않았으나 지금에는 우리나라 말로 해도 통할 뿐 아니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반갑고 유쾌한 일이었다. 아기를 세밀히 진찰해 본 상담소 의사는 아기 귀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깨끗한 붕대로 첨해주고는 주사도 놔주고 소젖까지 주었다. 우유는 매일 와서 타가라고 일러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 우유는 미국서 온 가루 우유를 적당히 배합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지만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매일 와서 타가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전차 한번 타려고 하면 그런 봉변을 당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매일 올 수 있나. 결국 그림의 떡이다. 하루치만 타가지고 와서 애기에게 먹여봤더니 잘 먹지도 않았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 참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의사의 진단서만 구비되면
어린이에게는 막대한 인공영양이 되는 설탕가루를 특별히 배급해준다는 소식이었다. 설탕 두근만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근이면 몇 달 두고 먹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의사의 진단서는 쉽사리 얻었다. 애 아버지도 설탕가루 구할 수 있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다. 애 아버지가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애 아버지는 여러 해 전부터 커피 중독자였다. 그러나 외정 말기 3년간 진짜 커피는 구경도 못하고 콩가루 대용 커피밖에 없었는데 콩비린내 나는 그 대용 커피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참아왔었다. 그러다가 해방 직후 비온 뒤 대나무 순 돋아나듯 다방들이 열리고 다방마다 진짜 커피가 넘쳐 흘렀다. 미군 주둔 군용으로 깡통에 넣은 가루 커피가 원료였지만 커피에 굶주렸던 그의 혀끝에 와닿는 커피 맛이란 형용할 수 없다고 어느 날 그가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방에서 파는 커피 한 잔 값이 19원이나 되니 한 잔 마실 때마다 목에 걸리더라는 말도 그는 했었다. 그런데 내가 하루는 거리에 나가보니까 미국 군인용 레이션 통조림 깡통들을 길가에 쌓아놓고 파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물품들이 갑자기 그렇게 시장에 많이 나돌게 된 원인은 미군이 우리나라 전재민 가족에게 하나여 레이션 박스를 허란 값으로 불화한 데 있다는 것이었다. 빈민들이 한 상자에 50원씩 주고 사온 것을 10배도 더 되는 5, 600원씩의 폭리로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상인들은 다시 폭리를 붙여 아이들에게 행상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호기심을 못 이겨 아이들이 쌓아놓고 낱깡통으로 파는 무더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대개가 고기, 과일, 과자 등 통조림들인데 하도 엄청난 비싼 값을 불러 나로서는 단 한 개 남아 살 엄두도 낼 수도 없었다. 그만 단념하고 돌아서다가 언뜻 내 눈에 띈 것은 내가 고등여학교 재학 시에 배워두었던 영어 단자 몇 마디, 커피라고 씌어있는 조그만 깡통들이었다. 야, 이건 한 개 얼마냐? 하고 내가 물었다. 5원만 냅시오. 하고 아이가 말했다. 다른 깡통들에 비해 너무나 엄청나게 싼 호가였다. 더구나 태웅이 아버지 말을 들으면 다방에서는 커피 한 잔에 19원씩 한다는데 요놈 한 통만 가지고도 20잔도 더 낼 듯 싶어 보였다. 얼른 한 개 집어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애누리하는 풍습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퍼뜩 생각나서 야, 3원만 하자 하고 깎으면서 깡통을 도로 놨더니 아이놈이 싱글벙글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야, 이것 오늘 내가 횡재하는구나 하는 기쁜 생각을 하며 3원을 치르고 한 개 들고 돌아서는데 이놈이 아주머니 그거 시커먼 가루인데 쓰기만 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놈이 쓰기만 한 가루를 3원씩이나 받고 팔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전무하게 인심이 야박해진 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순박한 아이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내 가슴은 뭉클했고 남편이 양심을 고집하는데 경의를 새삼스레 표하게 되었다. 2, 3원짜리 커피 한 통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를 기쁘게 해주었다. 우선 당장 한 잔, 일변 전기솥에 물을 담아 끓이면서 커피통에 구멍을 뚫었다. 까만 가루가 아니라 자줏빛 가루였다. 찻종에 사르르 쏟는데 강한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내음 하면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흠향하는 것이었다. 끓는 물을 찻종에 붓고 찻숟갈로 휘휘 저을 때 나는 비로소 집에 설탕이 한 숟갈도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하는 빛을 나타내지 않는 그는 진짜 커피당은 블랙커피를 마시는 법이야. 노 슈가, 노 크림, 저스트 블랙커피 하고 말하고 나서 그 쓰디쓴 커피를 참말 만족스럽게 감상하는 것이었다. 그랬었는데 지금 설탕 2근을 배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어린이처럼 기뻐했다. 애기만 먹이라는 설탕 배급인데요 하고 내가 따지자 그는 그저 10숟갈만 임시로 꾸지 했다. 어린 딸의 것 구웠다가 언제 갚으시려고? 시집 보내는 날 갚아주지? 허허. 심리 착실이 되는 구청까지 비짓땀을 흘리면서 걸어갔다.
벌써 열지어 서 있는 사람들이 40~50명 되었다. 구청 직원 출근 시간인 9시에 대왔는데 이 꼴이다. 10시가 지났지만 사무실 내 사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지 내 앞에 선 사람들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내 뒤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되어 섰는지 뒤를 돌아다 봐도 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마음이 초조했다. 집에 두고 온 아기가 울지는 않을까? 좀 차도를 보이던 병세가 갑자기 중해지지는 않을까? 태웅이가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철없는 것. 설탕 2근 타다 먹이려다 도리어 아기를 죽이고 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엉터리인 망상이라도 나처럼 소심한 여인의 뇌리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더욱더 부조리하고 근거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다. 12시 거의 다 되어서야 내 차례가 왔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신청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퇴짜를 놓는 것이었다. 설탕 배급 신청서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외에 애국반 반장과 구청과 동회장의 도장이 일일이 다 찍혀야 된다는 것이었다. 애국반 명부보다도 의사의 진단서가 더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항의했더니 사무원은 토끼 눈을 해 나를 쏘아보면서 설탕 배급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사정해 봤댔자 막무가내였다. 외놈 밑에서 종살이하던 버릇 그대로구나. 그래도 지금은 우리끼리인데 왜 조금 더 친절할 수가 없나 하고 나 혼자 분개했으나 그것은 내 속만 더 상하게 해줄 따름이었다. 신청서 수속을 구비해 가지고 이튿날 오후에 구청으로 갔다. 구청 출입문이 꽉 닫혀 있었다. 근처 노점 상인에게 물어보니 수요일이 되어서 오후에는 사무 안 보기로 되어 있다는 대답이었다. 관청 집무 시간도 잘 모르고 다니는 내가 불민하기는 하지만 건국사업이 한초가 아쉬운 때에 관청에서 전례가 없는 수요일 방공일이 다 웬 말인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뒤에 알아보니 미국식 집무 시간을 그대로 무조건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이튿날에는 8시 이전에 구청으로 가서 1시간을 문 밖에서 기다렸다. 내가 맨 앞에 서서 있었으므로 9시에 문이 열리자 내가 앞장서서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으나 카운터 뒤 의자와 책상들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9시 반이나 되어서야 직원 하나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미끈한 양복 차림인 이 청년은 카운터 뒤에 빽빽이 열지어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는 서랍을 열어 손바닥만한 명경 하나를 꺼내 왼손에 들고 얼굴을 비추면서 저고리 안 포켓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포마드를 짙게 바른 머리칼이 번들번들 빛났다. 수십 쌍의 성낸 눈들이 그를 응시하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인식 못하는 듯 그는 머리 빗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참 뒤에야 또 한 직원이 고급 양복 차림으로 사무실로 들어와 머리 빗고 있는 청년 옆 의자에 앉았다. 이 사람의 맨 첫 번 동작은 번들번들 빛나는 시거레트 케이스를 점잖은 태도로 열고 양담배 한 까치를 꺼내 물고는 미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한 모금 길게 빨아들이는 것이었다. 사무실 의자가 다 차는 것은 10시가 지난 뒤였다. 꼬박 3시간 기다려 설탕 배급표 한 장을 받아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배급소는 가까운 데 있는 점포로 지정되어 있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배급소 문 밖에는 이미 수백 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내가 관찰력이 예민해서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빈 용기에 차근했었거나 부침성이 있어서 그들과 말을 주고받기만 했더라도 나는 그 줄에 1시간 이상 서 있지 않았을 것이다. 1시간 착실히 기다려 배급 타가지고 점포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이는 거리까지 가서야 그들이 배급 타가는 것은 설탕이 아니고 미국서 온 밀가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열을 떠나 맨 앞으로 가서 끼어들려고 했더니 새치기 하지 말라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설탕 배급표를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정하여 겨우 자리 양보를 받았으나 사정을 모르는 뒤에 섰는 사람들은 양보해주는 사람까지도 욕하는 것이었다. 창구로 다가가서 설탕 배급 타러 왔노라고 했더니 설탕 배급은 모레부터 시작해요 하고 점원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옆으로 빠져나오며 나는 그런 것 좀 종이 한 장에 써서 점포 벽에 붙이질 않고 그만한 친절도 베풀 줄 모르는 보급소. 하기는 배급소 지정받는 것도 돈 쓰고 빽 써서 받은 것이니까 새도 쓸만하겠지만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들을 개욕하듯 욕설을 두 발 세 발도 더 긴 종이에 써서 도처에 내붙이는 종이는 넉넉하면서도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이 아깝다는 말인가? 그리고 또 오늘 설탕 배급 못 줄 이유는 무엇인고 수백 아니 수천 명이 헛걸음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할 양심조차 없는 이 나라 장사꾼이란 말인가. 하기는 이런 일 당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배급 탈 때마다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은 예사였었다. 우리 반 쌀 배급, 말만 쌀이지 그 실은 밀가루 아니면 옥수수. 지정일이 매달 9일, 19일, 29일인데 그 어느 한날도 두세 시간 기다리지 않고 배급 타본 일이 없었다. 지난달 29일에 나는 새벽 5시에 배급소로 갔었다. 그때 벌써 나보다 먼저 온 사람 수십 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9시까지 4시간 동안 앉았다 섰다 하며 기다렸다. 그 시각 내 뒤에는 적어도 300명 이상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이다. 9시가 되어도 점포문이 열리지 않았다. 반 시간 뒤에야 쪽문만 열고 머리만 내미는 주인이 이날 배급은 내일 주겠으니 헤어졌다가 내일 다시 오라고 선언하고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머리를 안으로 들이밀고 쪽문을 닫아버렸다.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에 배급 내일로 연기라는 간단한 문구를 써서 문짝에 붙여주었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루한 걸 죽자 하고 참으면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그저 응? 하고 혼잣말을 하시곤 하시던 할아버지의 기분을 지금 나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외정 때 순사한테 공연한 욕을 먹은 뒤 홧김에 할아버지가 하시곤 하셨던 말이다. 지금에는 외놈들은 다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살고 있는데 동포를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생각을 나 같은 여자에게까지도 일으키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비극이 어디 또 있을까? 뭐요? 설탕 배급은 탔느냐고? 물론 탔지. 그런데 그 설탕이 흰 설탕이 아니고 누런 설탕이었기 때문에 영옥이 아버지는 딸의 설탕을 꾸지 않게 되었다.